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와 통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에 집중했습니다. 금리는 동결이 확실시된 상황이니까 한은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어떤지, 또 추가적인 시장 완화 조치는 나올 수 있는 건지 등이 관심사였습니다. 일단 결론은 예상했던 대로 금리 조정도, 추가 움직임도, 성장률 조정도 뚜렷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어제 이주열 총재 발언의 의미와 한은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우리 경제 상황까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금리 이야기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주열 총재가 어제 했던 얘기 중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있었습니까? 예, 이주열 총리가 총재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경기 흐름이 계속 부진한 상황이고, 최근에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는 1%까지 올라왔지만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0% 중반대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요. 이 최근에 또 유동성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적자 국채 많이 발행하는 것 때문에 장기 금리 위주로 오르는 거에 대비해서 최근에 단순 국고채 매입을 연말까지 한 5조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밝혔는데, 예. 시장은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국고채 매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양적 완화 조치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국고채 매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인 스탠스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국고채 매입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정도로 봤을 때, 네, 근데 국고채 5조 원 매입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 미리 밝혔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차례에 걸쳐서 한 1.5조 원씩 6조 원 정도 이미 매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그러면 국고채 매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경기 부양하는데 그런 효과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적자 국채 발행하는 거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은이 해야 할 일, 또 타국의 중앙은행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금리가 우리가 기준금리 0.5%잖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0.5%에서 동결이 돼가지고 내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올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고 있는데, 꼭 금리를 지금 보면 항상 내리고 올릴 때 보면 0.25%포인트씩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준의 소위 말해서 1990년대 앨런 그리스판이 얘기했던 베이비 스텝 기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추거나 올릴 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애기들이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한 0.25%포인트씩 4번에 걸쳐서 베이비 스텝으로 조정하는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런 게 사실 얘기한 이후로 불문율이 되다 보니까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 베이비 스텝 기조가 많이 깨졌습니다. 네. 최근에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가 0.25%였는데 최근 0.15%포인트를 낮춰가지고 0.1%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금리 상황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꼭 베이비 스텝 기조를 불문율로 고려해서 꼭 0.25%씩 조정해야 되는지. 더 좁게 조금씩 조정하는 그러니까 0.1%포인트 조정할 수도 있고요. 예.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조가 꼭 지금 상황에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바는 단순 국고채 매입을 그냥 좀 앞으로 이번 3차 추경까지 한 8조 원 정도가 적자 국채 발행됐고, 네. 그다음에 4차가 7조 8천억 정도, 그러니까 46조 원 정도가 적자 국채가 발행됐는데, 올해 단순 국채 매입하는 거를 통해서 과연 금리가 상승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단순 국채 매입을 하겠다든지, 양적 완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런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예측 가능한 시그널을 주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걸 좀 억제하는 효과를 기해야 되는데, 네. 그런 좀 선제적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뭐 인기가 꽤 많다라고 하는데 그 인기가 좀 이어지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가격 금리를 좀 제한할 수 있을 텐데 어떨지 좀 봐야겠고요. 뭐 이주열 총재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전망치를 그대로 뒀습니다. 마이너스 1.3% 그대로 됐는데 IMF가 최근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다시 전망한 게 마이너스 1.9%였죠. 이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실에 좀 더 가까운 수치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IMF가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6월 달에 마이너스 2.1%에서 지금 마이너스 1.9%로 상향 조정했는데 네. 실제로 우리 ADB라든가 OECD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이제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 상향 조정된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신용평가사 피치죠. 피치에서 우리 그 신용평 등급을 AA 마이너스로 그냥 상향 그러니까 유지를 시켰죠. 네. 유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외평채를 낮은 금리로 이제 발행했던 실적, 그다음에 K 방역,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수출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 이런 것들을 반영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1.9%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IMF 이야기를 한 김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성장률을 IMF가 뭐 대부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평균 성장률도 그래서 꽤 올라갔는데 그러면 뭐 지금 최근 몇 달간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세계 경제가 그래도 코로나19 전국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실제로 그 IMF가 그 경제 전망 보고서를 분기마다 발표를 해요. 예. 그래서 원래는 1월, 4월, 7월, 10일, 10월 이렇게 4번 발표하거든요. 예. 1, 4, 7, 10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례적으로 지난 6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때 사실 코로나 전국이 좀 심할 때였기 때문에 사실 전망치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좀 그 상향 조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이제 6월 달에 마이너스 5.2에서 마이너스 4.4.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까지 봤다가 지금 마이너스 5.8%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0.2%포인트 상향됐고 유일하게 지금 신흥시장이 이제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3.3%로 이제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 측면은 지금 인도 때문에 그래요. 인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어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중국 경제 상당히 좋은데 인도 경제가 안 좋은 것 때문에 하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망치를 평가했던 시점이 상당히 코로나19 확산됐던 시점이라는 거, 다른 평가 기관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성장률을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거, 그런 전망치를 반영해서 10월에는 이례적으로 좀 기존에 6월달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전망치가 대부분 좋아진 걸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 인도 이야기를 잠깐 하셔서 그런데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부국과 빈국, 그러니까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례가 인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걱정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 부국과 빈국,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회복한 국가 대열에 잘 합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 기타 고피나스라는 그 분이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할 때 이제 예.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심해지면서 국가별로 이제 방역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이제 투입 수준에 따라서 경제가 상당히 양극화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이 상당히 상향 조정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인도 같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상당히 좀 경제 선망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양극화가 경제 전망에서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고 올해 각국마다 이제 그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선진국보다 오히려 후진국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저개발국들 이런 국가들의 어떤 경제 전망치가 상당히 안 좋다는 측면에서 그 특히 이제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강조를 한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서 네. 예를 들어서 독감 뭐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에 취약한 그런 이런 후진국들 이런 국들의 오히려 그 경제 전망이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아마 우회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요. 수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9월 수출입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잠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은 일단 또 10일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 또 좀 안 좋았어요. 수출 상황 좀 평가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9월달 그 수출 잠정치가 그 7.7%로 이제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수출 예. 증가율이.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증가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였거든요. 이번 10월달 1일부터 10일까지 관세청이 이제 발표한 잠정치에 의하면 양상이 반대가 됐어요. 네. 오히려 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8%로 이제 감소가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조업일수가 추석 연휴가 끼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틀이 부족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한 28.8%가 이제 줄어든 대신에 일평균 증가율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2.8%가 이제 증가했거든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이제 아마 이제 확정치가 나와야지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을 발표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는 평균치만 보더라도 어쨌든 10월에 이제 일평균 증가율이 증가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10월달 그 수출 증가율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11% 이상 그 수출 증가율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월달도 수출에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0월 이후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인 4분기를 좀 놓고 봤을 때 4분기를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경제가 좀 회복세를 잘 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예, 일단 중국 경제가 상당히 이제 호조세죠. 특히 수출에 우리가 수요가 중국에 이제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좋을 때 우리나라 인접 국가들의 경제도 상당히 호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긍정적인 그 하나의 그 시그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은 상당히 4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우려되는 거는 이제 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이제 독감이라든지 이런 또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좀 그 어떤 코로나19와 관련해 연관돼 가지고 그 방역이 상당히 좀 그 부진해지면서 예. 어떤 그 공장 가동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내수에 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경제 성장률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긴 한데 대외 여건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수적 우리 시장 내의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4분기에도 경제 성장 측면에서 미치는 여러 가지 그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우리 경제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